안녕하세요. 박마루의 뉴 공감 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오늘은 공감을 만들어내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요, 공익인권법재단의 공감의 염행구 변호사님, 그리고 장애인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이시죠. 김예한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염행구 변호사님 좀 길어요. 공익인권법재단.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분들이 정확하게 발음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이름인데요. 그러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에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요. 네. 변호사가 11명, 또 11명 간사가 계시고. 이제 3명, 이제 총 네. 14명이 네. 비영리 전업으로 공익 활동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시작할 때 이 공익법인 공감을 만드는 게 결국 염영기 변호사님이 시작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네. 네. 거기에 중심이 인물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장애인권법센터. 예,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김예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권법센터도 역시 발음하기 어렵죠. 네, 무슨 라임 같은데. 그래요? 공익인권법재단 장애인권법센터. 네, 그런데 네. 장애인권법센터는 네. 뭐 장애인이나 노인, 네. 그다음에 아동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침해 사안을 네.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법률 사무소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비영리 단체처럼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법적으로는 법률 사무소로 돼 있고 법률사무소. 다만 이름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네. 영리 활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원래 사건을 수임을 해서 네. 수임료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임료가 이게 받지 않고 수임료를 받지 않고 네네 한다. 수임료 받지 않고 이제 정말 인권 침해 사안이고 네. 이분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체계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수임료를 전혀 낼 수 없는 수임료 같은 걸 모르시고 오히려 변호사도 잘 모르시고 네.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네.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사무소입니다. 인권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네. 분들 네, 네, 뭐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두 분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공감이요, 사실은요, 딱딱한 법률적인 것보다는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네. 마음이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이제까지 인권, 장애인의 인권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인권을 다뤄보시면서 사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힘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이야기를 한번 뽑아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염혜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네. 장애인 전체하고 회의도 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직접적으로 또 많이 또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네. 토론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 잠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게 이제 2004년도 1월부터 네.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 한참 이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한참 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 1년차 변호사였는데 1년차 때부터 바로 이제 제가 장애 쪽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 뭐 장애계 토론회에 나가서 이제 발제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무슨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또 이제 국회나 뭐 대정부 관련해서 네. 이제 뭐 대응하는 그런 논의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1년차 변호사가 뭐 다른 데서는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장애계에 와서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도 성장하고 네. 또 뭐 장애계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장애계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같이 활동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랬잖아요.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네. 어쩔 수 없이 공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죠. 그 변호사 1년 차가 네. 사실 뭐 사회 경험은 아는 많이 게 없죠. 없으시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이거 직접적인 현장에서 경험이 네. 어마어마하게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결과로 사실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김예한 변호사님은 후배시잖아요. 네. 숟가락 올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숟가락 많이 막 퍼먹었죠 제가 막 퍼먹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저 맨 처음에 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네.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붙들고 다니시면서 이 네. 단체도 소개해 주시고 또 여기는 이렇게 일한다고 설명도 해 주시고 네.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근데 김예현 변호사님은요, 지금 뭐 이제 대한민국의 SNS 쪽이나 많은 인권 쪽에는 정말 그 이름 파워맨, 핵 인싸죠. 파워우먼 요새 많이 말로 하잖아요. 요새 말로 핵 인싸.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법정에 갈 때 아기를 얻고 가가지고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세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셋 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네. 그런 상태이고 막내가 이제 막 네. 돌을 지난 예,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엄마의 손이 가장 많이 네. 필요할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네. 그렇게 가정 일을 하고 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뛰어다니시고 거기다 뛰어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성과를 내서 장애인들 인권에 크나큰 역할을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그냥 허둥허둥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네. 엄청 뭘 잘하고 뭐 잘 재고 이렇게 하고 뭐 계획해서 막 하고 이러기보다는 네. 그냥 허둥허둥 아침 시간에 애들이 일어나서 이제 눈곱 떼어주고 화장실 데려다 주고 먹이고 씻기고 이건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그걸 또 하고 낮 시간에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가 있을 때 또 해야 되는 일들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걸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고 만나고 또 쓰고 이런 거 하고 또 저녁 때 집에 오면 애들 또 막 들어오서 막 꾸정머리 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씻기고 야. 먹이고 뭐 이렇게 재우고 그냥 그 시간을 버티면서 산다 예, 이런 느낌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아이가 네. 잘 크고 있습니까 했더니 4명의 아이를 키운대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누구냐면 예, 남편. 같이 지금 네, 육아휴직 중이라 같이 아이를 키우고 아, 그러나요? 있습니다. 네네. 저희 신랑이 그 네. 대학 때부터 네. 아이 키우고 이렇게 자라나고 하는 거를 되게 관심 있게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이어서 아. 예, 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것을 직접 보고 싶다, 네. 길러내고 싶다고 해서 네.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육아 동참자로 같이 이렇게 해요. 야. 기준이 네. 높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준이 네, 저기 높습니다. 우리 김예은 변호사님 부군 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연매사님 이렇게 후배분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옆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장애인 인권에 정말 그래도 처음 깃틀을 닫으신 거잖아요. 예. 사실 쳐다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장애계 포함 이제 공익인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16년 차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김여은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제 장애계 뭐 이주 난민, 아동, 여성 등 각 예, 인권 쪽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씨앗이 된 뭐 점에서 뭐 네. 조금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또 후배들이 사실 저보다 더 왕성하게 훌륭하게 또 활동을 네. 하고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야,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우리 공익 인권 법재단의 우리 공감의 여명희 변호사님이 사실 이게 재단 만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맞습니다. 11명의 변호사분들이 네. 사실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공익 인권에 있는 분들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수임료를 많이 안 받고 하잖아요. 아니, 예. 수임료를 아예 안 받고 합니다. 안 받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 그걸 15년 동안 이끌어 오셨다며요. 예, 뭐- 올해가 15주년. 예, 올해 15주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후원 행사를 마쳤고요. 네. 사실 뭐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네. 변호사의 형태가 다양한데 뭐 사내 변호사, 회사의 사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 네. 사무실 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수임료를 받고 하는 일반 사건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공익 인권에 기여하고 싶은 네. 제가 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네. 공익 인권에 이제 발을 들어놓게 됐고 네. 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후원자분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네. 운영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로펌의 변호사처럼 뭐 땅땅거리면서 뭐 이제 좋은 차 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는 오히려 뚜벅이의 그런 삶이 더 좋고 오늘도 두 분은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오셨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네. 이게 마음의 그런 충만감이나 그런 이제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네. 멋지시죠? 그렇군요. 아니, 네, 저는요. 멋지시죠? 사실 제가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느낌이야. 예. 근데 지금은 공익 변호사 활동하신 지가 한 16년 되셨다며요.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장애인 장사자로서 현장에서 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여명국 변호사님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제가 장애 인권 그러면 김연 변호사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명희 변호사님. 아 물론이죠. 네. 예, 그건 저는 맞습니다. 그랬었죠. 과거에. 그랬네? 근데 지금 이제 떠오르는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가 조금 있으니까. 더 들어봐 주세요. 아 이런 분위기는 좀. 그리고 지금은 장애 인권 변호사 그러면 김연 변호사. 이렇게 또 떠올라요.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잘 얘기했죠? 네,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잘 거치셔가지고, 네. 저희 안 그래도 별명이 이제 공익계 시조새. 그래서 공익계 시조새. 오늘 제가 호를 붙여드렸잖아요. 네. 시조 영영국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 여명국 변호사님이 지금 네. 잠실에 관련된 그 이제 사건도 좀 맡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 사건은 어떤 거예요? 그 잠실 운동장에서 네. 그 쓰레기 야치장에서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던 네. 이제 지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있었어요. 지금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이신 이제 노인이신데 네. 그런데 형에 의해서 거기에 보내져 가지고 네. 이제 임금 한 푼 받지 않고 쓰레기장에서 이제 먹고 살고 하신 거예요. 지적장애인분이요? 남들이 버린 그런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형이 장애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비를 다 이제 갈취를 하고 있었어요. 친형이? 네, 친형이. 그래서 친형과 그 업체 사장을 이제 고소를 해서 네.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 최근에 친형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에서. 네. 그 이유가 하나는 이제 이미 장애인에 대한 그 수당은 이제 다 반납을 했고 네. 또 친형으로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돌보고 이제 보호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이제 쓰레기장에서 이제 내버려둔 게 보호했다라는 그래서 것입니다. 불기소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불기소가 됐고 그런데 네. 이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네. 아예 고소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런 이제 절차적인 권리, 통지라든지 그런 이제 권리들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그런 이제 사법행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 진정을 이제 최근에 제기했었습니다. 그 앞으로 계속 이제 과정이 있겠네요. 또 이제 뭐 그런 진정뿐만 아니라 네. 뭐 친형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검찰에 대해서 항고를 다투고 네. 추가로 이제 다른 이제 유기 방임이나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로 이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엄중하게 처벌을 또 해야지 이제 사회가 당연하죠. 정의가 세워지니까요. 사실 뭐 각각의 인권의 문제가 보면 가족부터 시작하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많습니다.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네. 밝혀져야 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밝혀져야 되고 네. 시정돼야 되고 그렇죠. 근절돼야 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도 김예원 변호사님은 사실 어려운 사건들을 뒤집어 가지고 승소했던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네. 많이 하는 사건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장애인 네. 학대 사건, 학대 사건. 그리고 네. 장애인 차별 사건 이런 네. 것들 많이 하고요. 또 아동 학대 사건이나 여성에 대한 그 젠더 폭력이나 이런 성폭력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어떤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네. 제가 많이 하는 패턴이 이제 불기소가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네. 항고를 하면 그거를 다시 뒤집혀서 이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에 넘어가고 처벌이 되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많이 있고요. 불기소라는 건 그거잖아요. 이제 사건을 이제 했는데 이제 판사님이 그러니까 검사 검사님이, 거의 네. 가기 전에 네. 검사님이 야 이거는 뭐 그래 죄가 아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법으로 단죄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죠.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불기소가.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의 그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면 네. 피해자가 되게 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사실 고소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악성 고소인들도 없진 않지만 네. 장애인이 당사자이거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이런 그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목소리를 낼 때 그 네. 목소리를 잘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네. 지금도 우리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고 통지도 안 해주고 근데 이게 네. 대리인이 있어도 대리인이 있어도 저는 어떤 황당한 경험들을 하냐면 이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네. 변호사를 이제 붙여주게 돼 있어요. 국선 변호사, 피해자 국선 변호사 그런 것들을 붙여주게도 돼 있고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에 가서 맘 편하게 진술할 수 있게 뭐 고민형도 내려놔주고 네. 뭐 색연필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진술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되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이런 어떤 그 틀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목소리가 잘 그 수사 과정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게 그렇게 안 안 돼- 안 돼 버리는 돼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변호사가 있는 사건인데도 그냥 변호사 모르게 재판이 한 두세 번 확 진행돼 버리고 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서 재판부에 전화를 하면 네. 이제 서로 핑계를 대요. 검찰에서 서류가 누락돼서 몰랐다. 아. 여기서는 우리가 보냈는데 거기 처리 과정에서 몰랐다. 근데 결국 뭐 누가 그랬는지를 떠나서 네. 일단 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되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인데 그럼요. 그 자기가 본 피해에 대한 재판이 두 번, 세 번 자기도 모르게 진행이 돼버리면 굉장히 자, 허탈하잖아요. 그러면요. 좀 억울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억울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받아서 결국은 죄가 없다고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억울한 거를 다시 또 얘기를 해서 그분이 억울함을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죠. 네, 한번. 뭐 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그 청각장애가 있는 여성분이셨는데 네. 성폭력을 당하셨어요. 청각장애 여성분이요? 네, 근데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청각장애가 있으면 그냥 안 들릴 거야라고만 생각을 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청각장애가 있으면 사람이 왜 들리는 대로 말하게 되는 그런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이제 저청력이 있으면 발음이나 이런 게 부정확해지고 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 당사자는 이 후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이제 생겼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비장애인이랑 확연히 달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냥 아무런 그 편의 제공이 없이 그냥 그 당시 사건 당시에 현행범으로 그 가해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네. 같이 왔는데도 그냥 그 상태에서 아무 분리 조치도 없이 같이 네. 차 태워서 와서 같이 아. 조사를 받게 하고 그-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안정도 안 되고 청각장애인인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네. 대한 정당한 편이 없었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만큼 조사를 해버리고 그게 네. 불기소로 맨 처음에 끝났길래 네. 다시 그 사건을 가져와서 네. 이거는 잘못됐다. 모든 첫 단추부터가 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증거들 아직 이 제출되지 않은 증거들 다 잡아서 내고 네. 또 그 관련된 사건 그거 말고 별도의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다 정리해서 내고 해서 굉장히 오래 싸웠는데 그게 이제 뒤집혀서 지금 재판이 진행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예,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 근데 그 받았어요? 사건은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으로 예, 선고가 내려졌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연 변호사님 네, 네. 사실 김예민 변호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장애인 입장도 생각해야 되죠. 또 과정 중에 또 가정도 꾸려야 되지. 네.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예. 저는 이런 거를 진짜 이 불기소된 그 사건을 다시 재판까지 가가지고 승소한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옆에서 보시기에. 사실은 네. 이제 뭐 검찰이나 이제 네. 법원의 그 판사들이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이제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장애인 하면 그냥 좀 차별을 받아도 되고 뭐 쓰레기장에서 그냥 뭐 남들이 버린 음식을 먹여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그걸 반영해서 이제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또 뭐 재판에 가더라도 이제 승소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건 그런 이유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인을 위한 혹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기반은 많이 이제 완비가 됐고 네, 이제 네. 구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제도를 이제 움직일 네. 그 실제로 작동시켜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런 차별적인 인식과 네. 이제 편견 가득한 그런 인식 상황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차별 문제, 인권 침해 문제가 건절되지 않고 아직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사실 이제 이게 법조계라고 그러잖아요. 검사, 경찰, 네, 그쵸. 뭐 판사 이런 분들이 사실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시면 네. 실제적으로 그 판결을 한다든지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법조계 장애인식 개선, 뭐 장애인의 인식 어느 정도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천차만별이죠. 어떤 천차만별이에요? 분은 정말 만나 뵈면 네. 뭐 당사자분이 가족으로 있으시다거나 네. 이게 많이 드물긴 하지만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네.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네. 조사를 갔는데 이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 지적장애인을 대할 때 진술조력인보다 더 잘 대해주시는 수사관도 간혹 만나봬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세히 한번 여쭤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먼저 라포를 충분히 형성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면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시간 같은 걸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계 볼 줄 알아요? 숫자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달력을 아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아. 이건 뭐예요? 예, 뭐 이건 요 시계는 뭐 지금 이게 몇 시 몇 분인지 읽어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기 지갑 열어서 이렇게 동전이랑 이런 걸 다 꺼내놓고 뭐가 더 그러네요. 큰 돈인지 한번 맞춰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 장애인 물어봐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수사를 그걸 1시간을 넘게 하시고 나서 네. 사건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이례적인 경험이었는데 아. 그런 분도 사실은 없지 않으세요. 네. 있으신데 물론 대다수의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경험상 그 이제 고시 공부하고 이렇게 좀 이제 좀 유복하게 지내고 뭐 이런 네. 어떤 많이 소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당사자들 네네. 예, 기록으로만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상적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것들 네. 장애인은 이래도 돼. 저 정도만 해줘도 감지덕지야. 라는 어떤 수준의 그런 네.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그런 잘못된 편견들이 이렇게 녹아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네. 재판을 갔더니 재판장님이 네. 가해자 부인은 그럼 잘해줬냐? 가해자가 아. 너를 그렇게 학대했다고 했는데 잘해줬냐? 라고 네.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이 재판장님이 네. 지적장애인 아니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지적장애인이 써? 라는 네. 어떤 이 고정화된 틀. 장애인은 아기처럼 말해야 하고 지적장애도 다 네. 유행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자기만의 틀 사회성도 안에 있고. 이 사람 자꾸 끄집어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 틀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걸 이용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서 그 장애를 해석하시더라고요. 왜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구나. 네, 굉장히 제가 그래서 네.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럴 때는. 네. 연변호사님은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래되셨으니까. 네. 그걸 왜냐면 처음에 16년이 되셨는데 처음에 장애 인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지금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공개되고 클리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떠셨어요? 초창기 때 장애인 인식 법조계. 사실은 뭐 저 스스로부터 네. 이제 장애인 단체랑 같이 이제 일한 경험이 네. 이제 처음 1년차 변호사가 되고 나서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장애인을 만날 일도 없고 장애인 네. 길거리에서 마주칠 일이 없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장애인은 전부 이제 시설이나 병원에서 이제 많이 네. 계셨으니까 집이나.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그런 이제 수준이 낮아서 이제 네. 편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제 장애인과 당사자와 소통하고 장애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네. 조금 깨이고 조금 더 이제 편견이 해소되는 그런 점들이 있었고 이제 뭐 법이 이제 많이 이제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많이 이제 그런 차별 해소나 이제 편견이 이제 근절되는 이제 효과는 있지만 실제 이제 사람이 그걸 작동하는 데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제도가 사람의 인식을 이제 수준이 못 쫓아가는 상황이어서 네. 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이제 조금은 나아졌겠지만 네. 아직도 특히나 이제 뭐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지적 장애인 네. 또 이제 정신질환을 가진 이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은 뭐 아직도 이제 조금 많이 그렇군요. 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법조인들의 대상으로 법조인 대상으로 장애 인식해서 교육도 하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현 변호사가 진짜 특히 뭐 많이 강의도 하고 하시잖아요. 예. 변호사님. 많이 하시잖아요. 명강사입니다. 두 명강사. 분 이런 다 분위기 하시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알아야 돼서 맞습니다. 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도 직접적으로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필요합니다, 진짜. 네. 모르고 장애인 이해도가 없으면 그냥 아는 선에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에 맨 처음에 옆자리에 새로운 친구 오면 네. 살짝 긴장한 상태에서 아, 그렇죠, 조금. 쟤 누구지 뭐 쟤 좀 네. 싸움 잘하나 뭐 네. 욕하면 어떡하지 막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서로 친해지고 눈치 보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비장애인이랑 장애인이 동떨어져 지내면 눈치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형성이 안 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만의 네. 생각으로 막 이렇게 장애인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딱 만나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단 되게 네. 낯설고 네. 무섭고
그리고 네. 내가 생각한 이 틀에서 저 사람 벗어났는데 그럼 저 사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걸 깨는 과정. 네. 그래서 이게 교육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눈 마주치고 그렇죠. 한 마디라도 더 얘기 나눠보고 이런 경험이 점점 쌓여서 사실 그 인식이 개선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탈시설을 위한 법안들도 많이 마련되고 있고 그 법안을 쓰신 분이 법안 네, 여기 같이- 앉아 계십니다. 같이 아니 두 분이 뭐 같이 하고 계시. 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장애인에 관련 최종 목적은 사실 사회 통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를 안 느끼고 또 비장애인이 저분이 장애를 모른다. 그냥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양이 가장 목표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네. 뭐 보니까 지금 연 변호사님도 그렇고 김연 변호사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장애인 학대 사건 법률 매뉴얼 네, 네. 요거를 지금 발간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우리 김예원 변호사 포함해서 네. 그 변호사 이제 8명 정도가 같이 네.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발간이 됐는데요. 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아직 낮고 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차별도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너 알지만 너 차별하겠어라고 하는 악의적인 차별보다도 모르고 하는 그런 차별, 모르고 하는 인권 침해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 알아야 되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나 차별 상담 전화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지원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네.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매뉴얼들이 이제 마련이 되면 이제 상담원이 됐든 혹은 이제 장애계 학대 사건이나 네. 차별에 관련된 사건에 이제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네. 이제 유입이 됐을 때 이제 참고가 되고 이제 제 기본 기초 자료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장애인 학대가 이제 좀 대응이 될 수, 현장에서 대응이 될 수 있고 네. 또 이제 대응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학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좀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네. 정말 이거 장애인 학대 사건 법률 지원 매뉴얼 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김연 변호사님. 그래서 매뉴얼이잖아요. 네네네.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것도 학대가 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단은 그 네. 이 법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금지하고 네. 있는 장애인 학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네. 장애인 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는 네. 뭐가 있냐면 신체적 학대, 신체적 예, 학대. 장애인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네. 언어적, 성적, 경제적, 네. 그리고 유기 방임 포함해서 모두 장애인 학대라고 네.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 그 학대라는 걸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돌아가지 않죠. 네. 물론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 그게 실제로 처벌 조항이 신설된 지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거든요. 4년밖에 네네. 안 됐어요. 아직. 네. 4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23일 이후에 네. 있었던 사건은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도 생겼는데 네. 그런 거를 많은 법조인들이 아직 모르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떤 것을 봤을 때 이게 학대인 거를 알아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럼요. 그게 그냥 법에 네. 딱 써 있고 신체적 학대하면 그게 뭐야? 사람들이 다 무슨 막 채찍으로 때리고 뭐 막 묶어가지고 뭐 어디 가둬놓고 이런 것만 학대인 줄 아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 만약에 그게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네. 어디에 신고를 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변론 과정에서는 네. 어떤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팁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네. 그럼 이 책을 오늘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거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아니면 이제 뭐 무료로 받을 수가 있나요? 비매품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장애인 학대 사건을 이제 네. 직접 1차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상담원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네. 근데 당사자들도 당연히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변호사 대상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이제 치시면은 네. 그 프로보노 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실에 그런 이제 PDF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네. 이제 편하게 다운받아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프로보노 센터라고 프로보노 말씀하셨죠.
지원센터. 프로보노 지원센터. 네, 네. 센터장님이십니다. 센터장님, 프로보노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보노 지원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제 등록한 이제 변호사 회원이 네. 한 16,000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그런 변호사들이 사실은 뭐 자기의 이제 활동, 영리 활동을 하지만 네. 또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 활동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변호사들을 이제 공익 활동에 이제 유입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고 또 이제 공익단체, 장애인 단체나 뭐 이주 난민, 네. 각종 이제 공익단체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보노 지원센터가 2016년도 4월부터 네.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 일환으로 이제 이런 매뉴얼도 이제 장애인 학대 사건 매뉴얼 같은 그래서 매뉴얼이 그걸 만들어내고. 벌써 8번째 나왔고요. 네. 다양한 매뉴얼들을 앞으로도 계속 제작을 할 네.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뭐, 이 부분도 나도 좀 억울해. 또, 이것도 인권의 문제 같아. 그랬을 때 사실은 쉽게 어디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전화하는 것도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장애 맞습니다. 유형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어떻게 노크를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다면 사실 지금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인권센터들이. 맞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을까요? 절차. 저는 네. 그 전화를 통해서만 받으니까 네. 전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권리 용어가 좀 가능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장애인인데 떼인 돈 받아주세요. 저 장애인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뭐 다른 곳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정말 주목하는 사건들은 뭔가 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 네. 범죄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작 그분이 장애가 중하고 네. 아동이고 어떤 주변에 지지 체계가 없이 시설에 버려지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그냥 뉴스만 한번 반짝 뜨고 네.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사건은 돌아보지 않는 네. 이런 구조에 되게 문제점을 크게 느껴서 어떤 통로를 딱 정해두기보다는요 되게 다양하게 뭐 팩스를 주시면 팩스로 답변을 드리고 네. 이메일을 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와 네. 여성 단체와 아동을 지원하는 단체들 중에 이 상담 전화를 받거나 네. 현장에 가서 만나보고 스킨십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단체랑 제가 이 업무 협약 비슷하게 계속 연결을 그러면 하면서 들어오는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거죠. 장애인 인권법센터로 연락해도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까운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데 네. 상담 전화에 전화를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단체가 좀 있다면 제가 조금 보완해서 네, 네,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이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에 있죠. 차별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뭐 문서나 팩스 같은 걸로 네, 이제 네.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대 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네. 이제 전국에 이제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지역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익공호기관에서 네. 주로 다루는 게 학대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뭐 상담이나 혹은 법률 혹은 의료 지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전국에 다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락처들이. 차별 상담 전화나 뭐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또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하셔도 네. 이렇게 연계가 되거나 직접 이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네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네. 그 발달장애인이 가해자로서 뭔가 조사를 받아야 될 때 그 신뢰관계인 역할로 동석하는 역할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센터 이름을 기억해 두셨다가 네. 전화를 하시고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저기 인권센터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인권 변호사들을 지원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말씀하셨던 공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재단법인이니까 네, 네. 뭐 기부를 할 경우 예. 또 뭐 나도 기부 영수증도 끊어줄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런 절차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하시도록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한번 잡아주시면 예, 네. 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홈페이지가 kpir.org입니다. 네. 그 홈페이지 들어오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후원 안내 페이지가 있고 네.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정기 후원이나 일시 후원 절차를 이제 밟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편하게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살짝 이렇게 한번 이게 자료를 한번 봤는데, 후원자분들이 2,000명이 넘어요. 이거는 이제 결론은 딱 그거예요. 후원자분들은 이 단체가 이 공익 변호사 이 모임이 정말 제대로 우리 인권들을 하고 있다. 이게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2,000명이 넘긴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14명이 상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000명이 주시는 이제 정기 후원 금액으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아, 또 그거 안 네, 되는군요.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대형 로펌이나 네. 이제 인권에 관심 있는 이제 기업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네.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근근히 유지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2,000명 넘으니까 나는 후원 안 해도 되겠네. 아,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생각하시지 있겠네요. 마시고, 예, 또 죄송합니다. 관심 있으면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 근데 우리 장애인 인권 법센터는 혼자서 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게 괜찮아요? 이런 날 오픈해줘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법률사무소라서 네. 일반 시민들 후원을 받지 않아요. 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 네가 네. 수입료로 먹고 살 수 있는데 네. 자발적으로 안 하면서 왜 후원을 받으려고 하냐. 그냥 네. 수입료를 받으면 되지.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고민을 했는데 네. 수입료를 받는 사건도 있고 안 받는 사건도 있으면 제 이 얄팍한 저라는 사람은 네. 수입료를 받는 사건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역시 제가 하려고 김양 하는 변호사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라는 사람은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냥 비영리만 전담해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비영리 법률사무소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 모델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도 활동비 벌어서 활동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유, 네, 그렇죠. 교육을 많이 요청해 주시면 네. 교육을 다양하게 이제 다니고 강의를 있으니까요. 요청하는 거죠, 네, 쉽게 네. 말해서. 강의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또 제도 개선 활동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네. 또 연구 용역 같은 거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그 거 같이 할 비용을 수 있는. 받아서 야. 네, 만나러 다니고 만나러 네, 다니고. 이렇게 야, 일합니다. 예. 그렇게 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게 보통 직장이면 직장에서 돈을 받아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두 분은 그 비용을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잖아.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오늘 공감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모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들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예. 저요?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네. 장애인이잖아요. 네. 장애인. 네. 근데 장애띠라고 말해요. 장애띠? 장애라는 글자를 떼어보라고. 아, 장애를 그러면 떼보라고. 사람이 남잖아요. 사람. 그렇죠. 근데 장애인 하면은 특히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 네. 장애인의 장애가 너무 크게 보이나 봐요. 네. 그러니까 나랑 저 사람은 나는 눈이 보이는데 저 사람 안 보이는데 나는 뭐 걸을 수 있는데 저 사람 휠체어 탄대. 네. 어떤 이런 그 사람의 장애라는 특성만 보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잘 지냈니? 아침 네. 뭐 먹었니? 뭐 오늘 기분 어떠니를 궁금해한 게 아니라 네. 뭐가 불편하니? 뭘 도와줄까? 어떻게 배려할까? 이거는 법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 자꾸 이런 식으로 대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소통해요, 사람이 사람끼리.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아. 그냥 사람인데 어떤 부분은 뭐 보조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던가 네. 뭐 이런 어떤 조금 다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장애라는 글씨로 묻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떼어보자. 이거 좀 걷어내보자. 그런 네.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되게 설득력이 있네요. 공감이 되네요. 뭐 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근데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네. 차이가 있고 뭐 여성이니 남성이니 장애가 있고 없고 뭐 피부색이나 인종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다름을 이제 존중하지 않고 네. 너 다르니까 넌 틀렸어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이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낳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거 자체로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 정말로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장애 인권 운동하면서 뭐 제도 개선 활동도 하고 뭐 소송도 하고 하지만 뭐 궁극에 있어서는 그런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김연 변호사처럼 이제 교육을 많이 다니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사실 장애인들이 그냥 같이 이제 그냥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것에 있어서 그냥 스스로 이제 아무런 문제 없도록 네. 그냥 이렇게 만나고 이제 교류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뭐니 해도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진짜 네. 서로 맞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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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에 그리고요 장애인에 관련된 이슈되는 인권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제가 그 출장을 많이 다녀요. 네. 현장 많이 지방, 다니시죠? 예, 많이 지역으로 많이 다니고 하는데 네. 이렇게 표 끊을 때 보면 표 끊을 요새는 옛날에는 등급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니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잠깐 여기서 잠깐 합니다. 네. 김여연 변호사도 장애가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네. 그 시각장애가 있어서 네. 그걸 체크하게 돼 있는데 좀 기분이 묘해요. 이게 아, 그래요? 제가 이거 체크할 때마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걸 체크하는 게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경증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네. 경증 장애인 한쪽 눈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좀 크게 받아들이고 이게 제2의 낙인이다. 굉장히 너가 심하냐 안 심하냐로 결국 나눠서 이렇게 중증 경증으로 단순화시킨 것일 뿐이지 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지금 복지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이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막 고군분투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좀 상상력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네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주면 다 이걸 막 이용하고 막 빼먹고 악용하고 이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이 사람들도 주체적으로 나에게 24시간의 활동 보조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네. 사실은 내가 사적으로 쓰고 싶은 시간도 있고 막 이래서 네. 이런 거를 내가 최대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다. 장애인도 어디에 빌부터 사는 사람 아니고 네.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권리 주체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서 정책을 짜면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게 굳이 장애가 심하냐 안 심하냐로 나눠서 이거에 맞는 막 물음표를 만드는데 그렇죠. 이 조사표를 또 보면 시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많이 어려운 예를 들어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혼자 밥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전자밥솥으로 밥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질문인 게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네. 사용법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래 놓여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이동해 있으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청각 장애인은 이거를 만약에 시간 체크를 잘못했을 때 타는 거를 막 이렇게 몰라서 냄새 날 때까지 막 모르고 이래서 네. 뭐 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유형에 따라서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냐라는 네.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는 전기밥솥으로 밥할 수 있니?에 대해서 자립의 정도를 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존의 어떤 행정에서 말하는 방식들 네. 그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많이 묻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대응하고 있죠. 예, 이게 장애인 등급제가 올 2019년 7월 1일부터 이제 폐지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네. 아유. 그리고 지금 뭐 핫 이슈가 지금 장애인 등급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약간 뭐 장애인 등급제가 뭔지 네. 또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이제 기존에 이제 1급에서 6급까지 네. 이제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에서 네. 나뉘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이제 폐지를 하면서 네. 아까 이제 우리 김연 변호사 얘기했던 대로 네.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서 네. 이제 장애의 유형과 이제 필요한 서비스 욕구에 맞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이제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네. 이 장애인의 욕구나 현재 그런 특성에 맞추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기존의 걸 폐지하고 네. 그냥 새롭게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네. 장애인들이 이제 등급제 폐지됐구나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이제 장애인의 욕구나 특성과 이제 성향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제도를 다듬고 조금 이제 개선시킬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 지금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본인이 지금 받고 있었던 서비스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로는. 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지도 많이 고심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 난 지체장애 2급이었었는데 내가 받던 서비스는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받는 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제는
더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문제인지 신체적인 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인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그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좀 맞나요? 어느 네, 정도? 맞습니다. 아,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제도의 취지였. 제도의 취지요.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 앞으로 장애계 화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당장 오늘 벌어진 그런 화두는 아닌데 네. 사실 장애인들 특히 이제 지적 장애인이나 네. 혹은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장애인들은 네. 지역사회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제 장애인 시설이나 뭐 정신병원에 이제 많이 아직도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 탈시설 운동이 벌어진 지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되지만 네. 아직도 이제 장애인 시설에 살고 계신 분이 많고 오히려 장애인 시설이 더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아이러니를 사실 극복을 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 장애에 대한 인식도 개선도 같이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고 탈시설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연결고리 부분이고, 또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뭐 당장 이제 뭐 주택이 있어야 되고 또 네. 고용이 돼야 되고 고용이 안 되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서비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사회 곳곳에서 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이 갖고 있는 계획, 예, 뭐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그 센터나 뭐 공감의 어떤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뭐 여명엽 변호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 센터를 네. 이제 2016년부터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서울 외의 지역이 사실은 훨씬 더 열악하고 네. 이제 기반이 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변호사들의 그런 공익 활동을 이제 지원하고 중개할 수 있는 이제 대한 변호사협회 산하의 네. 프로보노 지원 센터를 조금 이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장애인을 포함한 이제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네. 학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네. 법률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조직들을 이제 네. 기반들을 조금 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연변호사님 저희 아니면 바람입니다. 못하세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네. 이거 연 변호사님이 아니면 못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아니. 김여연 변호사 얘기하시네. 네. 김여연 변호사님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떤 네. 인생의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은 게 이제 재생사는 그만할 거기 때문에 아이고. 저를 몇 그러니까 년 계속 보시는 세 분들이 자녀의 엄마. 야, 대단합니다. 너무 좀 볼 때마다 배가 불러 있냐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예, 이제는 이제 아기는 그만 낳고 네. 예, 이제 잘 길러내는 거죠. 길러내고 네.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그냥 이 일 오래 하고 싶어요. 아, 일 오래 네, 하고 오래 싶어요? 이 일을 오래 네. 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말의 공감 세상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님, 김여연 변호사님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요. 정말 이 장애인의 인권이라든지 학대라든지 범주를 넘어서 우리 세상은 공감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걸 함께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